안녕하세요. 영수실 외도상담센터 전문상담사 흰둥이입니다. 블로그에 바람대처 글을 보고 아주 가끔이지만 불륜 당사자가 직접 문의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바람을 막 들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패닉이 온 상태로 말이죠. 저에게 문의를 해오는 외도 배우자들은 대체적으로 불륜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합니다.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바람 피우다 발각돼서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고 가정을 아이들을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아내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물어오시는데요. 외도 상황은 다 제각각인지라 사건의 경중에 따라 대처는 다르게 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분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잔머리를 먼저 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무마하고 문제를 덮고 넘어가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상처받은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접근해서 용서를 구하는 쪽이 낫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편이 부부관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혼하고 말고는 아내의 선택이기에 그 결과까지 어찌 되길 바라는 남편의 마음은 매우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이혼 방어를 목적으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문제를 빨리 수습하기보다는 용서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진실되고 일관된 자세를 배우자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로저스의 인간 중심 심리학의 관점에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한 번 정도는 큰 실수를 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하나의 개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불륜을 저지르고 뒤늦게 반성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다음의 3가지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더 큰 불행의 씨앗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 말해야 할까요? 다 거짓말하는 게 낫겠죠? 모든 일을 거짓말로 일관해서 잡아떼는 건 구시대적인 옛날 방식입니다. 아내가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바보일까요? 아니요. 촉으로 대충은 다 눈치채고 있습니다. 저와 외도 상담을 받았다면 더더욱 파악 가능하겠지요. 모두 잘 아시다시피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무한정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내가 나중에 알아보니 남편의 말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들통날 경우 배우자에게 또 한 번의 기만과 거짓말로 마음에 큰 상처를 주게 되는 행동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는 관계 회복을 하고 싶어도 신뢰가 아예 박살이 나서 남편이 원하는 바대로 가정을 되돌이킬 수는 없을 겁니다. 배우자는 당신이 했던 말과 행동에 의심에 의심을 더해 꼬리를 물게 되면서 당신을 적대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도 남편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렇게 울면서 말합니다. 외도 사실을 다 말하면 가정이 깨질 것 같아요. 아내에게 더 큰 상처를 줄까 두려워요. 물론 본인의 무개념에 막대 먹었던 불륜 행위들에 대해서 다 말하기는 어렵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절충한 다음 그 내용을 언급하는 건 어떨까요? 불륜 행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라도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넘어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죗값을 충분히 치르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당장은 배우자가 심한 충격을 받겠지만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배우자가 그 진실된 용서를 알아주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안정이 될 것이라 봅니다. 두 번째, 현재를 무마하기 위한 반성은 안 되며 아내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도 사실을 접한 아내분들은 배신감에 분노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마음의 중심추가 심하게 흔들리게 되면서 그래도 남편을 막연하게 믿고 싶은 무의식의 감정이 아내도 모르게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도 내 남편이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설마 그래도. 이렇게라도 믿어야지 아내분께선 미래에 대한 불안정한 마음을 당장 조금이라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남편분께선 아내의 이런 약해진 마음을 역이용해서 반성하는 척하며 이 상황을 무마하고 넘어가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나 믿어야 돼. 더 이상 캐내려 들지 마. 그만 상상해. 너에게도 좋지 않아. 힘들어. 그만 용서해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그 관계 정도가 어떻게 되었던 또 무엇이었던 거짓말하고 외도한 사실은 맞고 내가 신뢰관계를 깨트렸어. 나를 믿어줬던 당신에게 정말 몹쓸 일을 저질렀어. 많이 미안하고 반성하고 있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에 나 자신이 너무 싫고 자책감이 든다. 정말 미안해. 너 마음이 안정되고 편해질 때까지 계속 반성하고 노력할게 라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 번째, 미래형으로 이야기하며 다짐 보여주기. 그렇다고 해서 남편분까지 부정적인 감정에 함몰돼서
과거 잘못에 대해서 아내 앞에서 미주알고주알 이야기 보따리를 많이 늘어뜨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고로 눈치는 챙겨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양산하게 됩니다. 불륜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내를 심리적으로 자극해 상대방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계속 그 부정적인 자리에 머무르면서 아내의 우울감과 분노감을 더욱 상승시키게 되고 아내가 극단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만듭니다. 남편분께서는 과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형으로 말로 다짐한 후 행동으로 보여주려 노력하는 게 낫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할게. 다시 신뢰하기가 힘들겠지만 당신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할게. 평생 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행동으로 보여주도록 노력할게. 앞으로 나는 타임라인으로 동선을 공개하고 통화하면 영상통화로 그때그때 바로 받을게. 아내가 당신을 다시 믿을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밀당을 하려 들지 말고 각서를 쓰고 아파트 명의를 변경해달라 하면 명의 이전까지 해주세요. 당신이 손쓸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 전에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용서를 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불륜 당사자가 있다면 상황 탓, 상대방 탓으로 문제를 덮고 지나가기보다는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가정 회복을 위한 개선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